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잡아드릴 텐데 어차피 전체 시황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뭐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결론은 지금 위치에서는 뭐 미국 쪽이 항상 그래왔죠. 미국을 뭐 원천적으로 싫어한다 좋아한다를 떠나가지고 미국의 기준에서 글로벌 정세를 만들고 또 미국의 기준에 연동돼서 글로벌 시장들이 움직이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중동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 부분들을 또 잡아내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위치가 공포감 가질 위치냐 아니면 편입의 위치냐 했을 때 편입의 위치인데 그럼 기술적으로 어디서 들어갈 거냐의 기준이죠. 그래서 개장 초에 뭐 따라 붙었습니다만 결론은 따라 붙고 난 이후에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이런 흐름에서 뭐 또 흔히 얘기하는 뭐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도 될 수가 있는데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저는 잡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더라도 뭐 무리수는 없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낙폭에 따라서는 뭐 2% 또 혹은 3% 돌릴 때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리고 편입을 했는데 돌리는 과정에서 밑에 뭐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쪽 들어왔던 물량이 또 빠져나가는 훼손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럼 또 그 전략을 새롭게 꾸리면 되겠죠.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사이트 보시면 뭐 유튜브가 있고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이제 이란과의 분쟁 관련해서 저 썸네일을 바꿔도 계속 저 화면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올려놔 드리고 있는데 저 시황을 참조하셔도 되고 어제 야간에 자료들을 좀 보강했기 때문에 자료 보강된 내용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인 그 홈페이지 윤정도 검사하시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지금 한영석 대표 재차 모셔왔고 교육 위주로 지금 시장 해석 그리고 검색기의 활용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왼쪽 전화번호 활용하셔서 연락 취하시면 됩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하는 요 시점에 삼성전자 쪽이 일단은 하방을 좀 잡으려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니케이 쪽이 1.2%로 강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일 이제 뭐 강도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붕괴될 때는 와닿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이 붕괴됐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낙폭이 있지만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거지 뭐 충격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기준에서 어찌됐든 하이닉스의 100만 원의 저공방 그리고 삼성전자의 19만 8,200원 20만 원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12월 중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블이 났단 말이에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2달 만에 따블이 났고 그리고 지금 한 달째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간 쉬고 있는 거잖아요. 쉬고 있는 낙폭이 순간적으로 20%대 조정까지 나왔지만은 결론은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이 폭의 기준이 못 견딜 정도냐 너무 과도한 수준에 못 견딜 정도냐라고 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주력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의 기준을 반도체의 기준 90%까지 또 100%로 형성을 시키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잘 대처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 뭐 오늘의 기준 같은 경우가 크게 실패되어 있는 쪽의 흐름이 뭐 대우건설이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을 편입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두들겨 맞고도 있고 근데 이제 비중 조절을 얼마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전략 실패 부분이 커버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 증시 뭐 그때그때마다 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뭐 말하다 보면 길어지긴 합니다만 짧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잘 보시면 12월 30일까지 해서 6개월 시장 조정이 나와요.
근데 12월 30일에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거하고 4월 그리고 7월 그리고 9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글로벌 시장 그 비교 차트부터 해서 표 작업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밑에서 요 기간 24년 12월, 25년 4월 굵직굵직한 시절입니다. 시점. 그리고 25년 7월, 그리고 25년 9월 이때, 그리고 10월까지 해서 해석을 쭉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수가 3,300 돌파하고 10월달, 지난해 10월달에 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80%뭐 따블이 나는 그런 그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4일 고점 찍고 나서 4,200까지 올라왔던 지수가 4,000이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00까지 대밀리고 돌릴 것이다 했지만, 에이 그렇지 않다. 입술 터져가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글로벌 시장이 멀쩡하다의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이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위치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19만 원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96만 5천 원 공방이니까 저점 찍고 1.5% 돌렸거든요. 2차적으로 하이닉스의 매수세를 낼게요. 하이닉스 매수세를 내고 그들이 돌리니까 나머지 종목이 저점 찍고 나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니케이 쪽도 연동이 돼 있고, 뭐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에 글로벌 시장은 어떤 형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루 종일 접속에 계실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힘겹다 할 때는 뭐 화장실 가셔서라도 일단은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현재 기준에 서진 시스템이 유일하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진 시스템을 전체 다 뿌렸어요. 불기둥방까지. 48,000원 기준 설정해 드렸는데 순간적인 변동이 47,000원까지도 이탈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서 재차 서진 시스템도 매수를 한 번 더 낼게요. 지금 하이닉스 쪽의 가격 반발력에 하이닉스를 잡아드렸고, 최근에 그 소부장 쪽, 반도체 쪽, IT 소부장 뭐 이런 쪽이 시설 투자에 대한 삼성전자 뭐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됐죠. 시설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부장 쪽의 움직임도 있고요. 그리고 IT 전체적인 흐름도 있고요. 또 개별적인 이슈 범위로 사실 서진 시스템도 개별적 이슈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하여간에 일단은 서진 시스템까지 매수를 냅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49,000원 다시 넘겼다가 5만원 찍고 49,000원 다시 넘겼다가 48,000원대 흐름인데, 일단은 그 두 번째 이제 매수자인 기준을 우리가 1차적으로 48,000원을 냈잖아요. 근데 다시금 출렁거려서 미끄러져서 저 밑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VIP방, VVIP방의 기준에 48,500원 매수를 내고, 만약에 이제 47,000원대까지 또 내려온다. 그럼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수급이 유지되느냐 확대되느냐 확인해서 47,000원 공방이라든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 기준에서 또 설정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19만원 공방, 그리고 하이닉스가 96만 5천원, 97만원 공방에서 다시 살짝 눌렸습니다. 니케이 쪽은 1.17% 그대로 뭐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T35 이스라엘 쪽도 뭐 나쁘진 않아요. 결론은 글로벌 시장이 멀쩡했기 때문에 11월 주중에서도 그렇게 뭐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리고 2월 달에 뭐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릴 때 2월 달 기준은 이제 11월에 이제 4,000 넘겼었던 기준이고요. 그리고 12월에 5,000 넘길 것을 기대했는데 못 넘기고 1월 달에 이제 5,000을 넘겼죠.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이 나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결론은 2월 4일 날 미국 증시가 3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와야만 이게 좀 뭔가 심각한가? 조정이 심하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이란과의 분쟁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뭐 3%의 조정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6일 날 미국 증시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월 6일의 기준에 이렇게 5,000포인트가 다시 이탈되는, 하루에 뭐 3.5%,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란과의 분쟁이 불거질 때는 아니니까 뭐 최근 내 흐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10%대 낙폭이라든가 이렇게까지 확대돼 있던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2월 6일 날 기준에서는 뭐 최악의 조정인 거죠. 어쨌든 5천이 다시 깨졌습니다만 6천으로. 그리고 12일 날 바로 돌려요. 바로 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6,470포인트까지 올라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6,400에서 7,000 가는 건 뭐 1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돌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갔었죠. 결론은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 뭐 한 1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불거진 거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란을 뭐 공격을 한다든가,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공화당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서부터 이제 방산 그리고 전통 에너지에 기인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부분과 함께 3월 4일 날 5천이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대밀렸죠. 6,470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5,000포인트 수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런 조정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 없는 부분은 뒤에 시장, 뭐 원유 상품 시장이라든가 또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다시금 해석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3월 4일 날 5,0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뭐 상승 종목은 40개가 안 됐어요. 장중 기준에. 밀려 내려왔을 때 그렇게까지 벅찬 상황의 흐름은 아니다. 두들겨 맞았지만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개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호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FOMC 회의를 급격히 열어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피컷을 단행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이란의 사태를 확대해서 가지 말자. 남들은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엉뚱한 논리를 피더라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가 참전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은 미국의 정치 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 이후에 2월 말 종가 대비 미국 쪽의 S&P 500 지수도 1% 미만의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이제 전쟁의 확장, 지상군의 유입,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계 대전으로 번진다, 그렇게 해석은 하진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충분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의 기준이었고, 6,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렸어요. 6,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렸는데 지난주에 그럼 뭐 거의 다시 신고가 랠리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근데 결론은 지금 기준에 이제 3월 23일 날 장중 기준에 이제 잘라놓은 게 이제 6%대 폭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발 악재 요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놓지 않으면 뭐 즉각적인 공격을 하겠다부터 해서 48시간이라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어, 해결됐어,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불편한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무리수를 둬서 진행을 했지만 반발이 뭐 심하니까 반발이 뭐 쉽게 단기간에 빠르게 해소가 되지 못하니까. 근데 이란 쪽도 아예 뭐 그런 일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다의 주장이 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다 진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지속적인 물밑 작업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미국 쪽에 대한 해석 부분을 어제 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엄청나다의 해석은 아니고요. 미국 쪽의 상승폭이 2%대까지 올라섰다가 결국은 1% 초반으로 마감됐어요. 상승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윗골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는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잡혔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선물 쪽이 0.5 정도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개장 초에 흥분해서는 안 되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의 해석으로 놓고 본다면, 근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일본이 3.8% 밀리고 우리나라가 어제 6% 깨지고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은 전혀 밀리지 않고 유럽도 전혀 밀리지 않고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이 다 강세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반등 탄력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뒷부분에서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변동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눌려지는 부분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뭐 대세하라고 연동될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틀 만에 20%대 조정이라는 거는 진짜 무슨 뭐 리먼 사태 또 그 이전에 이제 뭐 IMF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없는 일이에요. 이틀 만에 20%의 조정.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기간에 또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가파르게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인 그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격 발생된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파가 크게 확장이 됐었다는 결론은 저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지금 진행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거지 확대 상태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나토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봉쇄 부분을 열어라 이런 부분에 뭐 22개 국가인가요? 같이 이제 뭐 결집하고 이런 내용은 있더라도 뭐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군사 보내 뭐 다 같이 뭐 이란 밀어버리자 이런 부분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격을 줄여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뭐 V자 패턴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표현도 드렸고요. 그리고 6,0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왔고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시 한번 두들겨 맞고 반등이 제한적이어서 짜증스러운 또 종목별로도 굉장히 언짢은 그런 그 흐름을 주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나마 주력주들은 다 빨간색이고 서진 시스템도 뭐 오늘 신고가를 내줘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대우 건설이라든가 또 하나 솔루션에 마이너스 추가 5%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뭐 짜증스럽죠. 그렇다 할지라도 비중 조절만 잘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괜한 공포감이나 특히 이제 뭐 또 투매 그리고 뭐 내동매매를 단행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의 흐름이고 고점 대비해서 또다시 이제 그 낙폭이 확대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 밀려 있으니까 근데 앞전 저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간다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깨고 내려갈 이유도 없고 글로벌 정세가 우리나라 이제 종목별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이 훼손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태로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2월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하고
20% 고점 대비 20% 밀렸을 때 기준,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꼬리를 달고 들어올린 3월 18일까지의 기준, 그리고 23일 날 다시 이제 깨졌는데 오늘 개장초 상황의 기준이었다면 5,600까지 일단은 개장초에 들어 올려놨었기 때문에 꼬리가 절반 정도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 여기서는 지금 뭐 상승 하락 잉태형이 형성돼 있지만 별 두 개짜리라는 거고, 꼬리가 더 달리면 이제 망치형으로 돌리는 흐름에 거래 수반돼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추세는 오히려 강화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 4,600, 4,700 요 정도만 돌려놔도, 그리고 잉태형으로 이제 마감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 달 기준이면은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더 강력하게, 조심스럽지만 더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스라엘 증시를 재차 보여드리면서 맨 처음에 3월 4일 기준에서도 보여드리고, 당사국인 이스라엘이 멀쩡하지 않느냐. 이건 뭐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치적인 쇼다. 원유 사업이라든가 또 중동과의 불확실성 부분의 해소라든가 또 방산 쪽에 대한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으니까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우러져서 이제 꼭 공화당 정부 때 보면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전쟁, 이라크전 또 걸프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서서히 소강 상태잖아요. 어찌됐건 소강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의 소강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향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기 때까지는 중동발 악재가 크게 불거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중동 쪽에서 이제 중동을 가장 대표하는 미국과의 반대적인 입장의 기준은 뭐 어찌됐건 이란의 기준이 되는데, 그들과의 관계가 뭐 미국이 길을 들여놨든 뭐를 했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지금의 소강 상태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아주 편안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코로나 사태 때도 놓고 보신 것처럼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제 좀 짧게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갔잖아요. 2년 이상. 그랬을 때에 각 공항에 이제 그 물류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력,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집결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해운 운임 요금이 고공행진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 기준에 뭐 HMM의 주가의 탄력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부분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부분에 뭐 미국과 이란이 공동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코멘트를 미국 쪽에서는 내놓고 있는 거고.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일단 어쨌든 단계별로 이제 해소될 가능성 쪽에 이제 무게감을 두는 거죠. 더 악화되는 흐름보다는. 벌써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좀 나서고 있고, 일본 쪽의 기준에서도 이란과의 협상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이제 그 저점 찍고 돌리는 흐름 속에서 탄력을 크게 주지 못하고 니케이 쪽도 다시 저점 수준으로 밀려버리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수세를 저점 찍고 돌릴 때 매수세를 냈지만 역시나 밀려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여타 종목군들의 가격 반발력도 다시금 밀려버리고, 그리고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쉽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쪽 증시 내용 보면서도 좀 자신감 가지시고요. 보니까 어때? 이스라엘 쪽의 기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논하기에는 너무 견고하죠. 너무 견고하죠. 신고가의 기준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미국 쪽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까지, 그러니까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지난 20일 금요일까지 기준인데, 어쨌든 미국 쪽은 반등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인데 3월 4일 날 오래간만에 끄집어내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부분, 또 외교 정책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바이 이후 관련해서도, 근데 이번에 이제 WTI로 다시 바꿔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환율 부분도 보시면은
두바이유 보여드리면서 120불까지 올라오더라도 뭐 그렇게 불편한 부분은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즉각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어제 기준에서 원유 시장의 변동이 또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서브 텍사스 중진류 WTI 같은 경우에 선물 쪽의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의 뉴욕 선물의 가격이 현물 쪽보다 선물이 더 가볍게 변동이 확장되죠. 근데 그 가격이 말 그대로 심각한 수준의 가격이냐 했을 때 단순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8년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서프라임 터지고요.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사실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돌아서는 과정 속에 선물 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리번 터지는 그 흐름 속에서 오버슈팅 이후에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제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결론은 경기는 안정화되고 지수는 올라갔지만은 이제 자금을 제로금리에서 뿌린다고 해서 그게 막 터져주고, 물가가 막 수요가 많아져서 강세를 띄워주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은 그 2010년부터 14년까지 뭐 고공행진을 지속한 WTI 100불 이상에서 계속 움직였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의 3대 원유, 브렌트, 유럽 쪽에 브렌트유, 그 다음에 중동 쪽에 두바이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서브텍사스 중진류, 이 세 군데의 가격의 기준이 어찌됐건 비슷하게 이제 다 움직이죠. 국제 가격이니까. 그 기준에 이제 결제 통화의 약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 달러 인덱스의 약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 위에 상품 가격이 위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었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그 시점 정확히는 15년도 12월인데 14년부터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서 강달러 기조로 급격히 전환이 됩니다. 강달러 기조 속에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뭐 기가 막힌 해석을 해드렸죠. 전혀 문제 없다라고. 결국 이제 시장 충격은 없었어요. 지수의 충격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흐름, 그리고 코로나19 때 흐름,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 뭐 여러 가지 계속. 지금의 위치에서의 오버슈팅 범위가 감내하기 어려울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해서 대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정책에. 금리를 지금 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경우도 전혀 문제 없다. IMF 때 이제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압력 때문에 패거제에서 자율변동성제로 이제 열어놨는데, 그때 이제 원화 가치의 훼손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입니다. 2000년 이후에 IMF 이제 졸업하는 과정 속에서 수출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1,100원대 평균 환율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근데 저 당시 기준에서 수출이 월등히 조선 쪽에서 잘 되다 보니 원화가 900원이 이탈되는 초강세 흐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니까 배 팔아서 달러 결제 받아서 한국 돈으로 바꿔서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너스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화의 초강세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왔는데 단기 채권도 갚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서프라임 터지고, 특히 이제 그 서프라임에 연동된 파생상품을 활용했던 리먼이나 베어스턴스나 미국의 이제 5대 IB가 메릴린치까지 다 망해버린 거죠. 메릴린치는 이제 피인수됐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진짜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휴지 쪼가리에 가까운. 그래서 여기저기 진짜 구걸하다시피 애원해서 미국 쪽이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해준 거죠. 통화 수합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통화 수합이라는 단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시장 하실 때 일본의 한 도시와 통화 수합을 하겠다. 그때 그 포털 사이트에 처음 검색되는 단어가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통화수합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쓰거나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수합 자체가. 근데 그 통화수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그 외채도 못 갚을 정도로 외채가 많아요. 우리도 단기 외채, 뭐 장기 외채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이제 외환 잔고 가지고는 그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돈을 인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야 원화로 돈 받았다가 난리 나는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환전, 그러니까 달러 강세 부분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고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 통화 수합을 큰 금액도 아닙니다. 적은 금액을 통화 수합을 해줘요. 통화 수합을 해주게 되면서 안정화된 거죠. 미국이 이제 적은 금액에 얼마였죠? 그때 300억 달러였나요? 얼마 안 돼요. 형식적으로 야 한국에서 돈 뺄 필요 없어. 만약에 한국이 돈 못 갚으면 내가 줄게. 나 미국이야. 이렇게. 그 이제 창피하지만 그걸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순서는 이제 뭐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에 중국과 일본하고도 창피하게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로 통화 수합을 해서 달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돈은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돈은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그렇게 해서 심각한 사태가 나왔을 때 이 가파른 흐름. 이때 CDS 프리미엄이 700bp까지 올랐어요. 정확히는 699bp까지. 그러니까 5년 만기 우리나라의 외평채의 이자가 6.99%의 이자율을 안 주면은 발행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발행을 하더라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금은요, 이게 어떻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시장 자체는 반토막 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혀 환율에 문제가 없고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평균 환율 자체가 1,100원대 수준이었어요. 1,140원 정도. 근데 그것을 넘겼을 때 변동률이 얼마가 돼요? 한 30%? 절하율이 30%? 그거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30% 절하가 되는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훼손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영국의 파운드와도 한 20% 이상은 절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달러가 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죠. 야, 이란 쪽 전쟁할 거니까 파병해. 그럼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엄청난 눈치를 보는데 유럽 애들은 뭐 눈치를 봐. 막내 동생한테. 야, 네가 알아서 왜 네가 사고 치고 나한테 그래? 라는. 결론은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이제 국가들, 우리나라, 일본, 또 사우디, 그리고 대만, 그리고 스위스 중립국으로 인정을 해주죠, 미국이. 그런 쪽이 외환보유고 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그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그래서 세계 외환보유고 1위가 중국입니다.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폐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갖고 있고요. 아, 무슨 삼성전자를 마이너스까지 밀고 내려가요. 니케이는 1% 상승해서 다시 밀려서 0.7인데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고 있고 미국도 이제 뭐 0.5, 0.6 정도 낙폭에서 맴돌고 있고. 그리고 결론은 미국은 올랐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약보합같이 밀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신 시스템이 47,000원까지 또 늘리고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쪽이 현대차도 보합 공방이 돼버리고 하이닉스도 1% 이하의 흐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다 팔고 쉬시는 방법뿐이 없어요. 다 팔고 쉬는 게 가장 재테크하시려다가 마음고생하시고 또 손실나시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압축까지는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3월 4일 같은 경우 굉장한 단호한 압축을 했죠. 싹 다 팔아버리고 반도체로 전체.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차분하게 보시고 쉽지 않지만은
뭐 프로그램 쪽에 상대적인 또 수급도 보시고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결론은 제가 그걸 다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환율 부분은 절하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빙이 되냐면 이거예요. 달러 N 환율. N 달러가 아니에요. 원 달러 환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연고전, 고연전 할 때 앞부분에 붙이는 거를 이제 우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그러지 미한 정상회담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진보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해요. 근데 보수는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어찌됐건 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표기입니다. 국제 표기상. 왜냐하면 달러당 환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달러당 원화가 얼마냐. 1달러에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앞에 오는 거예요. 표기상. 만약에 달러 뒤로 가면 원 달러라고 해버리면은 1원당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달러 N이 맞고 또 달러 원이 맞습니다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죠. 방송에서는 그조차도 나오는 애들은 다 그조차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게 상승의 기준이 달러가 강세라는 건지 원화가 강세라는 건지 그 설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어쨌건 달러 N 환율의 기준에서는 1달러당 얼마니라는 거예요. 1달러당 N이. 그래서 1달러당 75엔이었단 말이에요. 1달러 좀 75엔뿐이 못 살 정도로 달러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근데 지금은 1달러를 주면 150엔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띈 거예요. 절하율이, 엔화의 절하율이 더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속된 표현으로 지들이 정권 잡아서 할 때는 괜찮다 그러고 야당은 계속 지들이 야당일 때는 야 이따구로 경제를 운영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훼손됐네, 쓰레기 됐네, 경기 똑바로 안 살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은 표현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또 똑같은 표현합니다. 근데 결론은 엔화하고 비교했을 때 원화의 가치가 훼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강달러 기준,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달러 인덱스 기준에 100을 넘길 정도로 강세를 띈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달러 강세가 형성돼 왔었고, 강달러는 사실 미국의 이제 민주당이 선호하는 기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매번 그렇게 가지는 않고,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약달러였잖아요. 굉장한 약달러.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정부 때 오히려 이제 100 넘던 달러 강세가 서서히 100 이하로도 이제 내려와 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런 거에 문제가 발생이 된 시점에서의 흐름이라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동향이잖아요. 경제 동향에 대한 불편함인 건데 경제가 훼손이 된다면 경기가 훼손된다면 당연히 미국 경기부터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달러가 약세를 띄는 게 맞죠. 당사국이 약세를 띄는 거죠. 약달러의 기준. 근데 지금은 약달러가 아니죠. 강달러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증시를 붕괴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붕괴시킬 수 있어요?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고 1,500원을 넘기자. 아니 그거는 달러가 강세를 살짝 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뭐 금융시장이 강하게 안정화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오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각한 상황의 흐름까지 연동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달러 환율 월봉 차트 보시면은 얘가 지금 지난해 7월 고점 찍고 나서 24년 7월이네요. 그때 이후에 하다못해 저렇게까지 140N 초반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나요? 없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일본이 금리 인상하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같아요? 에? 아니란 말이야.
미국이 용인을 해야 금리를 인상할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 자체 강세가 형성이 돼요. 엔화 자체 강세가 형성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되는데 그동안 강달러를 선호해서 강달러를 형성했는데 엔화 대비 강달러인 거지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엄청난 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75엔에서 150, 160엔까지 갔는데 그럼 평가전화가 엔화는 더블인데 반토막 났는데 일본이 망했나요 지금? 아니잖아. 일본 망했어?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엔화가 형편없이 무너졌다. 일본 망했네. 우리가 다 따라잡았다. 뭔 헛소리들이야. 아니야. 응? 경제 대국을 어떻게 해.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지.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종목별로 지금 다 본이라고 저도 이야기하다 약간의 횡설수설합니다. 뭐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거래 터지고 변동이 나오고 있는 또 신고가 찍은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삼성전기도 살짝 보고 있고 200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 0.5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는 대우건설 저도 좀 이따 뭐 녹화할 기준이 된다면 이제 영상 교육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또 하나솔루션의 변동성의 확장인데 그것도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뭐 지금 뭐 하나솔루션이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주가의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문제될 만한 위치가 아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인데 금리 부분을 다시금 또 잘랐어요. 저렇게 다 화면 틀도 바뀌어서 다 일일이 화면 틀도 하고 그 사이즈 달라져서 그냥 하게 되면 다 일일이 화살표 그 끝자리 부분 다 새로 정해놓고 다 하는데 파란 색깔 인하될 때 기준과 빨간 색깔 인상될 때 기준 그게 이제 위에 이렇게 비교 차트를 설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금리의 기준은 이제 매달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올릴 때와 내릴 때만 표현이 돼요. 동결될 때 저렇게 뭐 길게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하고는 좀 이제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갖고 나가면 방송 이후에 저 부분을 이제 캡처를 떠서 이제 압축해서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저렇게 이제 빨간 색깔 입혀드린 게 금리 인상 시기예요. 파란 색깔 박스를 친 시기가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결론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은 조정을 받아요. 특히 이제 B컷을 단행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경기를 부양해야 될 경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B컷을 단행할 경우는 조정이 심각해진다. 그리고 저 앞부분의 금리는 없습니다만 2002년도 뭐 저럴 때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1% 그러니까 기존의 최저금리가 3%였는데 1%까지 금리를 이제 낮춰야 되는 9.11 테러가 발생돼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흐름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반발력이 나왔다가 훼손돼서 무너졌던 거죠. 어쨌든 금리의 기준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지금 FOMC 회의를 급격히 열어서 금리를 급격히 B컷을 단행해야 돼요. 3.75를 유지할 수가 없는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리먼 때 서프라임 때 내리기 시작한 금리를 리먼 때 급격히 B컷으로 내리죠.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제로금리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버냉키 의장이 돈을 뿌린다 할 정도의 공적 자금 투입. 그게 오바마 정부 때입니다. 그게 이제 2009년도 3월 4일인가요?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게. 그래서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정례 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긴급 회의에서 B컷해서 내리는 거지. 마찬가지 코로나19 때 기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문자 사인을 한 번 더 내는데 VVIP 방에만 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번 이상의 문자를 안 내니까 한 종목당 하루에 하나솔루션이 1.73 돌리고 있는데 4만 뭐 3,400원까지 뭐 훅 하고 밀렸어요. 말 같지도 않게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약박까지 밀렸던 삼성전자의 매수 사인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미 이제 매수 사인을 냈었고 1% 돌리는 18만 7,500원 뭐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위치고 조금 전에 우리가 18만 9,000원에 매수 사인을 냈으니까 뭐 18만 7,500원의 의미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뭐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일단 44,200원의 기준에 1.7
저점 대비 반등의 기준에 편입 설정 이렇게 해서 편입, 그리고 메타방 유지. 그리고 메타방은 이걸 큰 그 어떤 이슈 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전체적인 전략을 설정을 바꿔야 될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해서 대처할 거예요. 계좌 손익 자체를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배우 건설의 부분을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고, 마지노선 장중 저점 15,430원 제2탈시 매도, 보유 비중 100% 매도. 하나솔루션은 달라요. 유지합니다. 새롭게 재해석을 할 때까지. 대우건설은 이제 아예 초단기로 설정 범위를 잡은 부분이니까 일단은 15,850원으로 대우건설은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고, 하나솔루션도 뭐 두 군데 다 맞춰야 됐네. VVIP방하고 VIP방하고. 그렇게 해서 대우건설 부분은 저점 대비 3%를 돌렸기 때문에 재이탈되면 정리를 한다 라는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합니다. 200만 주 넘게 들어왔던 수급이 되돌리면서 또 조금씩 매수세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뭐 개장초 고점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탄력으로 연동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손절 범위까지를 설정을 잡아놓고 문자 사인을 드리는 걸로. 그리고 불기둥 방은 사실상 매수만 나가지 추가적인 뭐 2차 편입이나 뭐 손절 범위나 이렇게 잡아가지는 않는데, 특이한 케이스로 설정을 잡고 15,850원 기준에 지금 뭐 15,950원까지 나와요. 그럼 950원 설정을 잡고 900원 정도 잡아도 되겠네, 그죠? 메타방은 그렇게 해서 900원 정도의 설정 범위에 분할 매수는 없고, 1차 목표 주가를 메타방은 이제 바꿔서 18,000원 기준 설정을 잡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뭐 손절 가격의 기준은 손절 가격의 기준에서 장중 저점 얼마? 15,430원 이탈시 보유 물량 전량 매도.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뭐 15,800원, 850원 그 정도까지인데 800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라도 이제 메타방도 개장초에 들어간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은 손절 범위까지가 형성이 되는 기준이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 매매에서는. 그리고 원래 문자 나갈 때부터 메타방은 2~3% 조정 시 손절입니다 라는 부분을 평균 단가 대비 2~3% 조정 시 설정을 잡아드리는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라이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작년 12월 10일 이후에 지금 뭐 3월이긴 합니다만 단 한 번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고,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하겠다라는 코멘트 자체도 없어요. 오히려 파월 의장이 굉장한 매파적인 성향을 내면서 지금의 그 유가의 흐름이라면은 이건 금리를 내릴 수조차가 없다. 어떻게 내릴 거예요? 금리 내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돼 버릴 텐데. 그래서 그런 기준점의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서도 45대 대통령일 때 파월 의장을 지명을 해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제 매파 성향을 임명을 했어요. 야, 금리 인하에 얘기하지만 그건 정치쇼고, 그분이 이제 뭐 금융을 모르는 분도 아니시고. 그러고 나서 47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죠. 케빈을 지명을 했는데 케빈 워시 쪽도 굉장한 매파 성향입니다. 뭐 비둘기파로 전환될 것, 그건 말이 그런 거고, 일단은 매파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의 그러한 흐름들을 잘 해석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파를 설정할 정도로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지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는 거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랠리가 있는 거고 그래야만 시장도 강화됩니다. 강세를 띱니다. 만약에 이제 성장주 쪽이 주춤거리고 그리고 굴뚝주들이 지배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굴뚝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나 성장성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시장 자체의 강세가 형성되기가 어렵죠. 박스권이 형성되겠죠. 혹은 하락의 기준이. 그래서 간혹 이제 뭐 금리 인하를 뭐 외치고 금리를 인하해야 시장이 좋겠다. 그럼 정신 나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시장에 도움이 됩니까? 제로금리일 때 IT나 바이오가 특히 바이오가 제로금리일 때 날아간 거 보셨어요? 제로금리일 때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HLB가 날아갔습니까? 아니야. 전혀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금리일 때 기준에서 성장주들이 성장성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 금리를 인하하면 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24년도 초반에 야 뭐 IT 24년 하반기에 IT가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 기준 이런 걸 설명하면서 야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이제 저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막 이런 얘기 아닙니다. 고금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강하다는 부분은 지난해 11월에도 보시는 것처럼 앞전 고점 21년, 22년 고점들 다 뚫고 나서 니케이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이때는 가장 좋은 시기였죠. 유가증권 시장 못 움직일 때였으니까. 그리고 조정이 나왔던 시기니까 오히려. 그리고 2월달 보시면은 니케이도 한 단계 더 올라서 77%까지 앞전 고점 넘기고 나서 근데 저 흐름이 가장 최근의 기준에 며칠이었죠? 저 날짜가 26일, 2월 26일 날 91%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2월 27일 기준에 91.41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따라붙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이제 가파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점 뚫은 게 25년 9월이잖아요. 아주 짧은 구간에 이격이 발생된 부분을 굉장히 가파르게 뛰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이 변동성의 확장으로 조정의 기준에서 연출이 된 거고 그게 추세 하락으로 연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동향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B컷이 나오는 그것이 뭐 성장주에 도움이 되는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윤정도도 꼬리 내리고 뒷걸음 치고 야 이제는 시장 끝났습니다. 돈 다 빼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죠. 자 대우건설이 지금 16,100원까지 돌려요. 200만 주 넘었던 수급이 170만 주고 그러니까 뭐 그 좁은 공간에서의 변동성이긴 합니다만 수급이 형성돼 있고 뭐 삼성전자가 다시 소폭 반등폭을 살려주고 그렇게 되는 흐름 속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가격 반발력 좀 더 주겠죠. 전체 종목이 다 그럴 겁니다. 마이너스로 반전되어 있는 뭐 미래에셋증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기준에 또 상승폭이 둔화되어 있는 APR, 로보티즈, 삼성전기, 또 서진시스템, 현대차, 뭐 한국전력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저로서는 그래요. 어제도 뭐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대단한 기회로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대단한 기회라고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보란 듯이 이제 그냥 무너지고 끝났죠. 근데 야간에 딱 보니까 윤정도 말이 맞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기회였구나라는 부분이. 그리고 오늘 또 꼬리 달고 내려오고 공포감이 앞서지만은 냉정하게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냐고.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오늘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 해서 좀 집중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수급 확인했는데 수급이 월등히 좋다라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아니 미국하고 유럽 강세 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이 야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닌데 하고 눌려버리면 어제 기준에 우리나라는 니케이는 선반영이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뭐 휘청거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오전장이야. 11시야. 왜 세게 못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갭상승 뭐 3월 6일 같은 경우 막 갭상승 10% 이상씩도 형성돼서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원체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 물량들에 대한 소진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만, 향후에도 이런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대우건설 보세요. 쭉쭉쭉입니다. 응? 대우건설을 VVIP 방에는 한 번 더 매수세를 낼 거예요. 16,100원 정도로. 그러면 뭐 매수세 나가고 나서 1.5, 2% 가까운 변동의 기준인데, 일단 뭐 18,000원으로 1차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고 장중저점 깨지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난 손절하기 싫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있는 물량 혹시 갖고 계시면은 그 물량으로만 대처를 하는 거고. 됐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16,000원 공방까지도 눌린다. 그럼 그때 보셔도 되고. 근데 수급이 지금 200만 주까지 들어왔던 게 140만 주란 말이에요. 불편하죠. 수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유가의 흐름, 상품 가격의 흐름, 환율, 금리까지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준에 사우디 아람코가 6위까지 다시 뭐 형성돼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6위에 올라섰던 TSMC 이제 프리미엄이라든가 메타 플랫폼 2조 달러 넘겼었죠. 그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축소가 돼 있긴 해도 엔비디아가 4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4조 달러 넘겼던 게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네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훼손되긴 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그 다음에 70%에 달하는 영업이익 마진율.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3.75짜리 고금리가 조달금리는 얼마나 높겠어요? 4%, 5%그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3.75면. 그럼 그 조달금리가 갈 수 있는 게 사우디 아람코로 갈까요? 못 가지. 그럼 어디로 가요? 결국은 엔비디아라고. 아예 엔비디아는 돈 안 받지. 어디로 가요?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도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마진 70%에 달한다는 걸 알면서도 GPU를 갖다 쓰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아져서 금리가 뭐 2.5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낮은 금리로 본단 말이죠. 2.5 이하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해서 펀딩을 하는 쪽 같은 경우가 굳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 굴뚝 산업에 돈 넣어도 이자 따박따박 나와. 뭐 1%더 먹겠다고 리스크 안고 막 들어가냐고. 그게 이제 저금리의 기준이 어디냐라고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점진적으로 인하했을 때 기준은 2.5.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하나솔루션이 그 프로그램 쪽이 더 확대되면서 좀 유입되면 뭐 44,700원, 800원에도 매수세를 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45,000원 기준 잡고요. 그리고 나머지 쪽도 차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저쪽 현대건설도 뭐 프로그램 수급이 좀 줄어 있어서 무리수도 더 쫓아가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걸로.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슈팅 범위는 저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코 지금 뭐 엔비디아 한 180불 정도 하고 있죠.
어제 반등 좀 나와서 170불대 중반 후반 요 정도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GPU를 판매하는 그 마진율이 CPU 판매보다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변동이 형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이번에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이 잦아들고 그 긴장감이 안정화되면은 제가 볼 때는 IT에서 슈팅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을 지수가 쉬어갔거든요. 쉬어간 거는 IT 쪽 성장주 AI 관련된 쪽에서 쉬어갔기 때문에 지수가 안 간 거죠. 못 간 거죠. 근데 요번 기회에 조정도 잘 받았고 작년 10월 고점 찍은 이후에 지수는 이제 2월 달에 고점을 한 번씩 넘겼어요. 글로벌 시장이 살짝큼. 근데 이제 작년 10월 이후에 멈춰있던 엔비디아가 무조건 갈 거야. 어떻게 무조건 가나? 실적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그래 결국은 실적 부분이 11센트에서 1달러 60센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1달러 60이 15배. 그러면은 23년 5월 24일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길 때예요. 근데 실적은 15배 올랐는데 주가는요. 1조 달러 넘긴 거 감안하면은 4배. 그리고요. 만약에 그때 8천억 달러였으니까 한 방에 25% 26% 올라갔거든요. 하루에. 그러면 8천억 달러였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최고점으로 따졌을 때 6배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죠. 오버슈팅 나와도. 전혀 없습니다. 정점은요. 금리 내리면은 정점이라고 그랬잖아. B컷을 하면은 다 죽는 거고. B컷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거고. B컷이 아니면은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반기 2번 내린다며. 그럼 얼마예요? 3.25죠. 근데 내년 전망이 4번 내려. 이건 부양을 해야 돼, 경기를. 그럼 죽는 거지, 끝이지. 갭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무슨 의미가 있어? 12위까지 올라왔던 삼성 10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TSMC랑 시가총액이 같았어요. 근데 지금 실적이 TSMC랑 비교했을 때 삼성이 실적이 안 나오냐? 아니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얘는 반도체까지 만드는데요. 응? 그런 내용들, 그런 맥락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삼성의 이제 시가총액이 다시금 21대비해서 훼손됐지만은 충분하게 20만 원 또 신고가를 낼 수 있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 43조 실적인데 200조다? 작년 대비 4배, 5배 주가가 올라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사상세대치 영업이익이 58조였나요? 2018년도? 거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확대된 게 60조라고 만약에 가져오라면 이제 200%? 그것도 작진 않죠. 소형 잡주가 흑자 전환됐네, 일부 개선됐네,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니까. 저기 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지휘사님. 챗 GPT에다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상위 20위 한번 검색해 달라고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표작업 한 번만 만들어 주세요. 저도 진짜 궁금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지금의 전망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몇 위인지. 제가 알기로 10위 안에 들어올걸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왜 시가총액 10위 안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TSMC나 에나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5위였어요. 지금 12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무도 모를걸?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경제TV, MTN, MBN, 야간방송에 나오는 그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들 아무도 모를걸?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얘가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할걸? 그러니까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하셔야 그렇구나. 삼성전자 그렇게 훌륭하구나. 야당 중진위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5,000포인트가 거품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5,000이라는 단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나온 단어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2,000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전부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전부 5,000은 다 언급을 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해서 5천 갔느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훌륭해서 간 거지. 그리고 이들의 훌륭함이라는 것은 뭐 잘 성장성을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고금리 속에서의 성장 부분이 AI로 집중됐다. 반도체로 집중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당은 잘했냐? 야당이 무슨 5천이 거품이라 헛소리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간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3,000당 제약 우리도 뭐 공략을 했었던 뭐 RTO전만큼 강력하게 또 HLB만큼 강력하게 공략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3,000당 제약 같은 종목의 코스닥 시가총액 뭐 1위 등급 거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PER 저는요 한번 다 해부해보고 싶어. 바이오주들을 다 해부해보고 싶어. 엄청난 게이트들이 있을 것 같아. 금양도 하여간 쓸데없는 얘기고 결론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요 사상 최대치가 2018년 CPU 잘 팔릴 때 그때 20조 8천억이었어요. 8배 증가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수가 못 갑니까? 두 업체의 시가총액 비중이 40%가 좀 넘고요. 저 들으셨나요? 제가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뭐 알지 나도. 그래서 41%의 시가총액 비중인데 상장사 전체를 합산했을 때 영업이익 대비 63%예요. 챗 GPT의 답변이에요 그게. 이다운 아나운서 보고 시켰더니 그 자리에서 딱 검색하니까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비중 대비 얼마야? 전체 영업이익 대비 63%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 40%뿐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주가에 50%가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요. 그 실적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면요. 월등하죠. 더 월등하죠.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주가가 밀릴 때 걱정스럽고 공포감이 앞서고 하지만 또 주가가 올라오면 막 또 내동매매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도 200만 주 들어오던 게 100만 주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멈춰버렸어요. 하나솔루션도 20만 주, 23만 주까지 들어오던 프로그램이 멈춰버렸어요. 물론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수급이.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려면은 사실 시장이 니케이 쪽도 상승 탄력이 2%, 3%로 다시 확대되고 국내 증시 상승폭도 지금 1%로 돌렸는데 더 확대되고 미국 선물도 낙폭을 확 줄여가지고 플러스로 전환돼주고 아니 그래야지. 그러면 하나솔루션이든 대우건설이든 프로그램 매수가 둔화되더라도 더 슈팅이 나올 거예요. 서진시스템은 프로그램 매수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만 6천 주 만에 하나 4만 7천 원대로 또다시 또 밀린다면은 그때는 프로그램 수급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매수세를 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원익 IPS가 지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 확 또 밀려 내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원익 IPS까지 제가 확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서진 시스템이 있고 IT 쪽의 기준에 아니,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최대 100%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떴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재진입에 1.74인데 이게 이제 AI 쪽이란 말이에요. AI 쪽의 기준은 원익 IPS의 진입 그리고 이탈 그다음 재진입 이후의 상승률은 5.73이에요. 그런데 얘도 관심 종목으로 끌어올려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안 본다. 응? 우리 종목도 꼬리 달고 내려서 짜증나는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런 애들을 그냥 변동이 확장돼 있고 검색기에 떠 있다고 무조건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거는 쫄보윤 정도인 거고. 그래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이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은 명확하겠죠. 검색기에 뜨면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설정을 잡고
야, 프로그램이 무슨 뭐 200만 주에서 100만 주로 줄면 어때? 프로그램만 들어오나? 자체적인 수급도 있을 수 있는데 대우건설 16,400원. 이게 그러니까 멘토가 훌륭해야 되는 거. 훌륭. 얘기했잖아요. 녹화 처음 할 때부터 윤정도 뻥쳐요? 거짓말해? 고점에서 매수세를 내서 미끄러져서 손절 범위를 넘어서고 또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근데 결국은 숨기고 없애고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바닥 찍고 돌릴 때도 뭐 떨어지는 칼날에 야 이거 내가 볼 때 가격이 싸니까 붙들어가. 무슨 가격이 싸? 대우건설 검색계 포착된 게 2월달 기준으로 잡더라도 5,000원 6,000원인데 그 이전으로 잡으면 그 밑인데, 결론은 그 낙폭이 심화됐다고 얘가 지금 뭐 싸다 저평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29,200원부터 포착된 건데 어떻게 지금 가격이 싸다 할 수 있겠어요. 다만 누적적인 수급이나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슈나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죠. 원익 IPS도 6.52까지 확장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교육받고 저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점 잡고 하면은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 안 해요. 그러니까 주력 비중은 막말로 윤정도 거 포트폴리오 공개되어 있는 그것만 보셔도, 오늘 포트폴리오 표 작업도 다 해주세요. 미리미리 장중에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작업 해주시고, 서진 시스템은 이런 장에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주고 있고, 실적을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 놓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2월 3일 이후에 우리나라 어느 방송에 어느 전문가 누구나 다 데리고 와보세요. 1월 12월도 아니고 지난해 11월도 아니고 10월도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3월이니까 그냥 2월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은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 주력이어도 검색기 포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검색기 포착이 된 종목이잖아요. 그들의 변동성이 26%, 44%까지 확대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검색기에 터져 나온 뭐 3천당 제약이라든가 APR도 지금 계속 신고가죠. 사실 삼성전기도 지금 신고가 찍고 눌린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오래간만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한 거죠. 사실 그잖아요. 19만원대 찍고 나서 6만원까지 깨졌다가 돌리는 과정에 실질 슈팅이 나온 게 12월, 1월 조금씩 움직이고 그 다음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슈팅 나오고. 펀드멘탈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 29,050원부터 해서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은 문자로 나간 적은 없어요. 우리 기술도. 그렇지만 검색계 이제 계속 떠주고의 흐름, 그런 부분들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삼성전자의 뭐 가장 최근 내 기준에 3월 4일 같은 경우에도 압축입니다. 압축. 가장 중요한 게 압축이야. 반도체 90에서 100%로 압축. 3월 4일 날 압축을 하든 아니면 시장을 떠나든 둘 중에 하나. 뭐 얘도 사고 저도 사고 안 돼. 시장을 떠나든 압축하든 둘 중에 하나 끝. 됐죠? 그 다음은요. 3월 9일에 기준에서 16만 9천원. 반등 잘 나오다가 또 한번 꺾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고점을 차익 실현하고 또 재패. 뭐 소설 써? 우리나라 건물 다 살 거야? 말이 돼? 그럼 왜 삼성전자를 해요? 지수 선물을 하죠. 선물을 왜 옵션을 하지? 그럼 막 이번에 100배, 1000배, 1000배 이상 막 10,000배도 나왔을 걸 농담해라. 그리고 13일 기준에 18만원. 그리고 23일 기준에 18만 8천원. 지금 현재 가격도 18만 8천원. 2월 6일 5천 깨질 때가 166조예요. 근데 지금 197조란 말이야. 3월 16일 대비해서 또 올라가 있어. 200조 넘었나 모르겠네. 일 안 하고 분쟁이 나든 말든. 그러니까 3월 17일에도 걱정 마십시오. 이격 주류가 아주 좋습니다. 13일 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거 17일 걸로 캡처했는 게 13일 걸로 캡처해야 됐네. 어찌됐든
12월 17일부터 따블이 나고 1월 2일부터 2달 만에 1월 2일부터 기준 잡아도 70%, 80%, 90% 올라오고 2월 3일 5,000포인트 뭐 그런 기준 잡았을 때 16만 원 대비해서의 그런 3월 16일 18만 8천 원 그리고 20만 4,500원에도 검색기 계속 떠요. 뜨고 나서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검색기 기준은 사실상 장기 변동성 위주로 보기 위한 설정 범위인데 대밀렸다고 해서 저 부분이 추세 하락으로 반전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어우 목이 지금 성대결절이 오는 건지 죽을 것 같아 지금. 자 대우건설도 지금 2%까지 줄이면서 16,700원까지 조금 더 대우건설 녹화하면서 그 차익 실현 범위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갈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뭐 혹시라도 하실까봐 말 같지도 않은 거라서 뭐 증자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는데 만약 하나 증자의 이야기가 있다 해도 지금 아무리 하나그룹이 전 정권하고 다 친했다고 할지라도 뭐 진짜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은 아무리 뭐 그냥 자신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무리한 유상 증자를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뭐 삼자 배정이든 주주 배정이든 했을 때 무리수 없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뭐 시설 투자의 확장이라든가 업황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 스페이스 X에 납품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장할 거야. 이런 기준의 해석이 된다면 오히려 더더욱 부정적인 해석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시장 1.5까지 상승폭이 확대되어 있고요. 니켈은 0.9 그리고 미국 선물은 그냥 여전히 0.5에서 0.4에서 0.6 사이의 조정이네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 종가 기준에 18만 6,300원 오늘 이제 상당폭 돌린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일봉의 이격 줄이는 과정에서의 흐름 보셨고 충분히 줄여놨어요. 그럼 망치형의 기준으로 월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위치죠.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 잡았을 때 25만원, 30만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무지하게 때려 파는데 조심들 하십시오. 정신 나간 애들 얘기를 왜 들? 어제도 내부에서도 유튜브 뭐 경제동향 유튜브 그 정신 나간 애들 검증도 안 된 애들을 왜 들어? 윤정두가 어디 가서 그 대학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금융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밀립니까? 안 밀려. 교육시키고 오지. 아니 우리 VVIP 회원분들이나 강연을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이 증권사 임원, 자산운용사 대표, 경제학 박사, 현역 대학 교수님들 농담해라. 뭐 의사 선생님 굉장히 많으시고 또 상장사 CEO분들, 대그룹 CEO이셨다가 고문하시는 분, 대그룹 농담해라.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금리의 해석이라든가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굴뚝주가 원하는 금리 인하는 거고 시장 기준은 이제 성장주 위주에서 가는 거고요. 그 자체도 논리가 굉장히 달라요. 공매도에 대한 해석 부분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월 13일에 뭐 90만 원, 지금 해봐야 95만 7천 원뿐이 안 해요. 근데 이 하이닉스는 우리는 23년부터 12만 3천 원부터 가지고 오던 종목 아닙니까? 24년 7월에 25만 원의 전량 차익실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랑 병행을 했고 지금 서진시스템 10% 변동 확장에 48,900원이고 서진시스템 또 검색해 또 뜨고 그럼 오늘 불기둥방은 다 성공인 거야. 시장 뭐 흔들려서 미끄러져 내려왔지만은 분명하게 문자 나갈 때 불기둥방도 어떻게 나갔어요? 불기둥방 지금 그 목에 가네요. 어떻게 나갔어요? 불기둥방. 뭘 어떻게 나가? 그냥 불기둥방의 기준에 대우건설 매수사인 하나 나왔고 서진시스템 매수사인 하나 나왔고 결국은 이제 대우건설은 들어가자마자 손절이 됐고 그걸 못 쫓아 하니까 교육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편입 단가 이후에 수익이고 2장에 지금. 어? 그리고 대우건설은 원래는 불기둥만 그렇게 안 보내드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내드렸죠. 오래간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기둥방 기준에서도 대우건설을 재차 매수를 내드린 게 얼마예요? 15,800원? 15,800원에 지금 16,900원인데? 그래서 매매를 잘 쫓아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왼쪽에.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뭐 예를 든다면은 한영숙 대표님 전화번호도 뭐 여기 어디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네이버 검색 기능도 주식 투식형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뜰걸요. 한영숙 대표 프로필 그 기준 잡아서 그걸로 찾아오셔도 되고, 누구를 찾아오면 어때? 어차피 DB는 다 똑같은데. 결론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요거 지금 사실은 마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10분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걸 아직 그 인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 변경을 안 해놓으셨는데 우기세요. 야 이게 떠 있어서 난 가입했다. 3개월 더 내놔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드려야 되겠지. 난 몰라 나는. 설명만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에 그래서 지금 기준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7조 7천억 적자였어요. 그게 160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170조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삼성전자는 6조 5천억 흑자였어요. 23년도 기준 잡으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인 거지. 야당 의원분들께서 뭐 5천을 어떻게 넘느냐 그건 말 같지도 않은 보좌관 좀 제대로 쓰시라고. 대우건설 무슨 17,150원 정신 나갔네. 17,150원이 저 이제 차익 실험범위 설정해야 돼. 200만 주에서 좀 많이 줄었거든. 그 매직 계산기 좀 띄워놓고 설정을 잡을 건데 야 참 대우건설 대박이네요. 하여간에 대우건설 부분에 지금 17,09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차익 실험 범위도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플러스에서 지금 막 전환됐는데 야 이거는 일단은 17,000 조금 전에 뭐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이제 계산해 봐야 됩니다만 기준가를 뭐 현재가 기준으로 설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 밑에서 설정을 잡아서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차익 실현 해야 되니까. 17,000원대. 요 하이닉스까지 마저 보고 대우건설 녹화를 새로 뜰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우건설 여기서 꺾이면 이제 차익 실현도 하려나 보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기준 잡을 때 차시면 되겠죠. 보합의 가격 기준이요 몇 퍼센트인 거예요? 하여간에 전일 17,060원이 보합이었네요, 그죠? 17,060원. 거기가 이제 보합이라고 잡고 프로그램 쪽 200만 주 이상 들어왔던 물량이 축소가 돼서 거래량을 수반하고 슈팅이 계속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거를 보합이니까 0.00이 보합이니까 요 기준에서 일단 문자 하나 전체적으로 발송을 할게요. 차익 실현 범위를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는 있어야 되겠죠. 좀 15,850원 이렇게 문자 나갔잖아요, 그죠? 나갔고 차익 실현 범위를 문자 나간 거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 단기 공략주 여기 있네요. 이게 교육이 아닌 이제 단기로 바뀌어야 되겠죠. 대우건설 17,060원이 보합이었다. 잠시만요. 대우건설 17,060원. 조금 전에 이제 플러스일 때 지금 플러스예요. 17,070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올라가 있을 때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도 되겠고요. 신규 편입자 일단은 관망 수급이 꼬여 있다. 목표 주가가 이제 18,000원이었는데 19,000원을 일단 상향은 해드리지만 그리고 장중 고점이 반등 이후의 고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중 고점 특이한 케이스니까 두 가지를 다룹니다. 19,350원 기준 그 다음에
저점 형성 후 반등 기준 고점. 반등 고점이라고 해야겠다. 알아들으시겠지. 그죠? 그래서 요 기준이 아닌 장중의 고점은 19,350원이고 반등 이후의 고점이 17,060원은 아닙니다. 더 되죠. 월등히 더 됩니다. 그래서 고점의 기준 뭐 월등히 더 된다. 봅시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대우건설 보시면은 요 고점이 17,170원이에요. 그죠? 17,170원.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할게요. 17,190원이고 그리고 17,190원이 장중에 이제 최고점하고는 다르니까 17,190원 기준일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1.5% 조정, 그 다음에 3% 조정, 5% 조정일 때 각각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근데 다만 이제 변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고점에서부터의 변동도 그렇고 낙폭 내려왔을 때 그리고 저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가 16,930원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보유 물량 50% 차익 실현 너무 좁은 공간이잖아. 변동 전체 큰 변동을 기준 잡았을 때. 그래서 기준가 대비로 잡으면 이제 3%가 16,670원이거든요. 16,670원. 여기가 이탈되면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16,33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15,800원, 15,850원의 매수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전략의 기준을 잡는다. 지금 현재 다시금 이제 또 1% 16,800원 공방인데 그렇게 따지면 3% 수준까지 충분한 여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요 매직 계산기는 이제 조금 특이한 그림으로 캡처를 뜹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문자 사인으로도 나갈 거예요. 현재 기준이 뭐 1% 눌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또 2%까지 확대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오시라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요 기준의 변동성 기준을 잘 활용을 했고 라이브 방송은 아직 이제 문자가 나가기 전인데 수급이 꼬여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대우건설을 설정을 잡아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고 1.5의 기준이 아닌 1.5, 2, 뭐 2.5, 3 이렇게 되는데 아랫부분은 실질적인 차익 실현 구간은 3%. 17,190원까지 찍고 돌렸을 때 기준 잡아서 계속 수급이 있고 거래가 계속 터지는 흐름 속에서 진행이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손절 범위가 될 수도 있죠. 어디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12,000원에 우리가 마지막 매수 사인이 18,200원이었었단 말이에요. 앞전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고점에서도 매수 사인을 냈어요. 19,000원 얼마였죠? 하여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석했을 때의 손절 범위가 될 수 있고요. 저점 물량으로 따지면 차익 실현 범위가 될 수 있고. 고가를 넘길 때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 고가를 넘길 정도의 탄력이야? 그럼 들여다볼래 나는 이 정도. 그다음 저가가 훼손되면은 오히려 손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가가 훼손되면은 무조건 뭐 손절입니다. 잠깐 저 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진짜 놓쳤다 말도 안 되게 놓쳤다면 이제 저가 부분이 진짜 심각한 손절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편입의 설정 범위는 굳이 잡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중 변동에 따라서 설정을 잡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까지 잘라드리는데 요 이제 교육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숙 대표 기준에서의 교육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준 텍스트하고 대우건설의 매직 계산기하고 그리고 저 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지금 아이고 좀 많이 또 미끄러져 버리네. 그래서 매직 대우건설
어쩔 수 없어요.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이렇게 보니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흥분해서 기준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지금 뭐 범위가 넘쳐나 버렸네요 해서 못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뭐 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를 다 제가 뿌리는데 나중에는 이걸 같이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검색기 핸드폰 모바일 버전 캡처하는 것도 이제 뭐 인원을 좀씩 증가시키고 있으니 같이금 뿌려주셔야 돼. 사실은 같이금 캡처해 주셔야 되고 제가 다 못한단 말이지. 대우건설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문자 발송까지. 문자는 VVIP방, VIP방 싹 다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방까지. 그렇게 해서 시황,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설명드리는 과정 속에 대우건설이 개장 초에 크게 실패가 됐지만 재차 재편입 기준 또 추가적인 전략 부분의 되돌림의 흐름 속에서는 그나마도 좀 잡아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문자 나갔는데 어찌됐건 그 고점 대비 3.3%면 그러니까 17,190원 대비해서 3%면 16,67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가 훼손되면은 정리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해서 기준 잡아서 대처하는 게 옳다. 마지노선은 5%까지 보느니 수급이 꼬여 있으면서 밀리는 거니까 재편입을 나중에 잡더라도 문자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일단은 뭐 또 눌림목 현상이 형성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있어요. 저도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막 다리를 꽉 하면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시장은 해석해드리는 것처럼 주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종목군들의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하나솔루션도 조금 더 탄력받아서 더 땡겨주면 좋으련만 지금 현재로서는 참 가격 반발력이 이렇게 월등하지도 않고 상당히 제한적인 위치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아쉽게도. 자, 하이닉스 그래서 실적 보시고 검색기 계속 뜬 부분들 작년 12월 17일부터 이제 10월 달에 슈팅 나오고 쉬었던 부분을 12월 달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슈팅을 줘서 거기서부터 더블이 난 거예요. 더블. 2달 만에. 12월 17일부터 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그죠? 더블이 났단 말이에요. 그 더블이 난 기준의 흐름. 그리고 1월 달에 71만 원 대비해서도 뭐 12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117만 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한 7, 80% 올라온 거고. 그리고 3월 10일 92만 원에 이제 재차 또 뜬 상태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16일 94만 원, 뭐 18일 뭐 다 떴죠. 계속 100만 원에도 뜨고. 지금 이제 96만 원 공방인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부담되지 않은 흐름입니다. 서진 시스템의 경우는 5만 원 돌파가 나오면 그때 매수세를 또 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어차피 매수세인 낸 구간에서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수급계는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오늘은 매수세를 안 내는데 5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진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위치로. 하이닉스도 충분히 이격에 대한 설명 드렸고 23일 차트예요. 23일 차트 다 설명 다 드렸고 이격 다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흐름은 이제 이란과의 미국의 소강 상태 흐름이 더 확장되면 뭐 월봉 기준에서도 망치형의 기준 완벽하게 다 잡아내고 있죠. 망치형 요것도 삼성전자 망치에서 좀 갖고 오면 되겠네요. 제가 변동성 매매 기준과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설정 범위까지 다 드릴 거예요. 오늘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솔루션과 대우건설까지 설정해 놨는데 시장 훼손되면서의 흐름으로 연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순위가
저게 옛날 기준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거면은 삼성전자가 330억 달러가 아니죠. 330억 달러가 아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25년, 26년 회계 연도의 기준인데 26년 그 전망치로 한번 챗 GPT를 막 혼내면 돼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26년 전망치 나온 거에서 가장 뛰어난 쪽을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상태에 멈춰져 있다고 치고, 예를 들면 이 상태에 멈춰져 있다고 치고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죠? 제가 갖고 와볼게요. 197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43조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200조라고 그냥 잡고 나누기 1,500원으로 해버려요. 그냥 환율을. 지금 1,500원이 안 되지만은 그냥 1,500원으로 해주면 1,500원으로 해줬을 때 1,333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1,333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TSMC보다도 월등하죠. TSMC 450조, 450억 달러 곱하기 450억 달러 곱하기 그러면 675조, 675조? 67조 5천억일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계산이 복잡하다. 좀 이따 영상 다 녹화하고 나면은 다시 계산해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죠? 계산해 보면 되지. 다시 때려봐야 되겠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200조니까 이게 200조죠. 그죠? 200조 나누기 1,500원 해주면 점점점이니까 1, 10, 100, 1000만, 1333달러 맞잖아요. 응? 뭐야, 헷갈리네. 아, 몰라, 좀 더 계산해 볼게요.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뭐 달러의 기준으로 130달러는 아니니까. 그래서 작년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30조, 43조 정도 했으니까, 그죠? 43조면은 맞을 것 같아요. 43조 나누기 뭐 1,400원, 1,500원 나누기 1,500원이면은 280, 뭐 1,400원 해주면 뭐 300조 그렇게 되겠네. 300억 달러 뭐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결론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상할 거는 전혀 없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이닉스의 수익 범위 12만 3천 원에서부터 예전에 얼마에 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격에서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가격에서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작년 7월 기준에서부터 계속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지금 저 기준에 잠시만요. 우리가 오늘 포트폴리오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포트폴리오 기준에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3월 10일 날 거였나? 언제였죠? 포트폴리오 2월달 그 2월 말 포트폴리오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고점일 때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이제 좀 볼게요. 3월 4일, 5일, 6일, 6일 변동해서 볼까요? 6일 포트폴리오 있을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4일, 3일. 중요하단 말이지. 영상을 저도 좀 짧게 끊어서 올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길어. 항상 보면. 이때 당시 이제 2월 말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2월 말 기준에 3월 6일 걸로 갖고 와야 되나? 아이고 148
27일 포트폴리오. 강연회 때 포트폴리오로 뭐 갖다 보여드려도 되고, 이게 3월 6일 종가의 기준에 뭐 3월 6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시장이 종가가 2월 27일 걸로 돼 있네. 이거는 3월 6일이고 얘는 2월 27일. 3월 6일. 오케이. 그래서 뭐 3월 6일에 시장 종가가 5,584란 말이에요. 지금하고 거의 뭐 비슷한 위치의 흐름인데 주가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겠네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의 누적적인 수익 범위들 놓고 보시면, 또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들 놓고 보시면 결코 뭐 나쁘지 않은 위치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번에 이제 강연회 이후의 포트도 대박이죠. 사실 강연회 이후의 포트도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 지금 나왔나요? 지금 자료 나온 거 다 주세요. 제가 아까 이제 표 작업 얘기했고, 뭐 표 작업 지금 올라와 있고, 원고 그 이제 좀 그 기준 잡는 거 하고, 포트폴리오 장중에 잘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트폴리오 다 잘라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포트폴리오의 구성상 2월 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밀려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벅차게 형성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올려드린 뭐 오늘 올려놓은 걸 다시 볼까요? VVIP 방에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대로. 7월달 작년 하반기 기준의 흐름과 그리고 요 부분들의 누적 수익 범위들. 7월은 너무 멀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강조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7월이 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연에 오셨던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14만 원대 다 정리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다시 집중을 한 거고, 결론은 매우 뛰어난, 매우 긍정적인 포트의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강연에 오신 분들의 포트가. 그리고 11월 16일 강연에 오신 분들도 현대차는 사실 1월 6일 날 집중해서 넣어드린 거고, 1월 22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해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을 했고, 어설픈 종목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주력에 집중하겠다의 기준이었죠. 현대차 아주 신의 한 수였죠. 1월 20, 21일, 22일 53만원, 4만원 뭐 이럴 때. 그리고 고점이 2월 달에 한 번 더 돌파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3월에 두들겨 맞으면서 다시금 반도체로 그냥 압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월 달 포트의 기준. 이때가 5,641대니까 시장은 1월 말 대비 올라와 있는 거고, 계좌 수익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월 3일, 4일 시장 폭락 나올 때 조정을 해서 압축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타 종목군들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리고 3월 15일 강연의 포트 5,641대 기준이니까,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18만 9천 원이라고 했을 때 한 5천 원 정도 요 가격 대비해서 빠져 있고요. 그러면 2.5%.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 가격 대비해서 뭐 같은 수준이네. 97만 원 공방이니까. 오늘 하이닉스는 96만 5천 원에 매수세 나갔죠. 삼성전자는 18만 5천 원에 나갔고, 그 가격 대비해서는 이제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진 시스템 49,300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당연히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대차의 기준을 설정을 할 거냐, 아니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공격 성향이실 때는 하나 솔루션 기준도 설정을 잡아드렸죠. 하나 솔루션이 그때 3월
14일날 종가가 얼마였죠? 강연회 전 13일 종가가 48,250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한 10% 빠진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로봇주들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APR을 말씀드렸죠. APR은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띈 거고. 자, 그래서 실질 그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90%를 강연회 때 채워드리고, 그리고 나서의 그 강연회 이후의 손익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출렁거리는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13일 종가가 5,487이란 말이에요. 지금 5,490이고, 그러면 13일 종가 대비해서 시장은 그대로인데, 삼성전자 평단 13일 종가 기준 또 16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13만 3,500원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이다. 수익이다. 현대차 10% 비중에 현대차는 오히려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반도체 100%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날 오신 분들은 사실상 다 행복하신 거예요. 어? 그날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 서진시스템도 수급이 더 확장되는지 봐서 5만 원 돌파가 아니더라도 뭐 4만 9천 원에라도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는지 고민해서 문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지금 이 장에서도 냉철하게 냉정하게 보면은 수익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작년 7월에 가입하셔서 20종목 갖고 오셨던 분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20종목 갖고 계시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종목 유지하신단 말이에요. 또 올 초 1월 달에 강연에 오셨던 분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 불기둥방에 자산이 5억이 넘으시는데 불기둥방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면 뭐 어쩔 수 없이 VV로 옮기라고 그래도 뭐 싫다는데, 싫으시다는데. 조선을 절반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1월 15일자 기준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1월 25일자네요. 그걸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그 종가 수준, 지금 종가 수준도 아니지, 지수 기준으로 한 1% 더 올라와 있는 수준 기준에 계좌 수익은 월등할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특히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는 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옮겨놨으니까 최소 계좌 수익은 뭐 30% 가까이 됩니다. 차익실을 하고 옮기는 부분이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조선 50% 갖고 있고 대처가 안 되셨다면은 이조은 장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조은 장이라고 표현해야지 뭐. 우린 반도체가 90% 100%인데.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제가 자꾸 세뇌를 시켜드려요. 왜냐면 마지막에는 안 쫓아오시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7월 달에 가입하셨을 때 종목이 20개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강연에 오셔서 그걸로 갖고 갑니다 했을 때 그대로 쫓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계좌 수익이 한 100% 이상 나셨겠죠. 안 그래요? 100% 이상 나셨단 말이에요. 10월 달에만 하이닉스가 따블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한번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거래일쯤에 다 정리하시고 1월 2일 날 편입하셔야 되는데 계속 슈팅이 나오니까 시장이 주춤거리시길래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틀렸죠. 전체 SVIP 쪽에.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초에 편입을 쭉 하신 내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58억 형성돼 있던 저 계좌가 2월 13일 기준에 79억, 그리고 2월 26일, 그러니까 최고점은 이제 2월 27일이 되겠죠. 2월 26일 기준에 85억, 그리고 27일에는 좀 더 올라가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두들겨 맞고 자동차 부분의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 3월 3일, 3월 4일 날 폭락이 나오면서 일단 자동차도 필요 없다. 다 정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 그리고 지금 한 종목 정도 더 있어요. 그래 봐야 10% 비중. 한 종목 정도 더 있지만 그래 봐야 10% 비중. 결론은
지금 이 계좌가 3월 18일이고 이게 다시 이제 좀 훼손이 되긴 했지만 58억 대비해서는 여전히 수익이신 거죠. 여전히. 오늘 기준에 19만 원, 뭐 97만 원. 근데 뭐 당연히 20만 원 또 100만 원 넘긴다고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58억 기준에 23억이니까 대략 한 35% 정도 수익이 되나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대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야 수익이 나겠죠. 물론 APR이면 뭐 신고가 계속 내고 뭐 서진 시스템 100% 갖고 있으면 다 신고까지는 꼭 그렇게만 따질 수는 없잖아. 비중은 우리가 설정을 잘 해야지. 그래서 서진 시스템도 15만 주라서 5만 원 넘기고 거래 터지면 그때 설정을 잡읍시다. 대우건설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대우건설은 다시 또 밀려 내려갔네. 일단은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16,150원까지 내려가 있어요. 매도 사인을 잘 드렸죠. 재편입의 기준은 프로그램이 또 200만 주 들어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도 전략 매도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무조건 주력이라고 뭐 2년 막 이렇게 갖고 왔던 주력이라고 무조건 갖고 하지는 않아요. 차익 실현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하이닉스도 작년 10월에 한번 30% 보유 물량의 30%를 한번 정리를 했다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부 대사고 비중을 더 높였죠. 차익 실현 할 때는 한단 말이야. 그게 실패가 된다 하면은 뭐 대사더라도. 그래서 뭐 현대차는 정리가 차익 실현이 잘 된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여러분들 계좌의 주력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편입을 유지하셔야 될 종목으로. 그리고 야 그럴 것 같으면 맨날 뭐 똑같은 반도체인데 내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독립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안 그러면 뭐 우리 방이 몇십만 명 있어야지. 활동을 몇 년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인원이 계속 누적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지금처럼 출렁거릴 때 내버리지 써가지고 반대 매매 맞아서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쫓겨나신 분들, 그리고 2차 전지 때 전량 차익 실현을 단행해 드렸는데 윤정두 덕분에 수익 내놓고도 옆에서 2차 전지 계속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거 계속 매매하다 깡통 나신 경우, 또 윤정두가 또 실수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뭐 실패 뭐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탈되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마지막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잘 대처하셔야 되니까 이번 3월 달처럼의 낙폭에서는 아닙니다. 압축합니다. 비중 높입니다. 전략 매도해서 쉬실 거 아니면 가져갑니다. 이 전략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전략 매도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시장에서 쉽시다. 혹은 업종을 바꿉니다. 방어적인 면으로 돌아섭니다. 이런 전략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뭐 자산 규모가 이제 뭐 과금의 불편함이 있으실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자산 규모가 월등하시고 과금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은 VIP 방은 아니에요. VVIP 방으로 오시고, 그죠?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 방으로. 그 다음에 메타방의 기준은 메타방도 지금 손실이 굉장히 커요. 3월 달부터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어떻게든 분석을 잘 해서 잘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놓고 수익 기준으로 돌려놔야죠. 그리고 VIP방 2+1보다는 VVIP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의 기준은 이렇게 한영수 대표 교육 기준에 지금 뭐 이벤트 추가 3개월의 이벤트를 단행하고 있으니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교육의 상품이에요. 교육의 상품이기 때문에 뭐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아마 문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 받으시고 문자도 받으시고 다 보면은 설명돼 있죠.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아마 결제하게 누르시면 이 누르면 넘어가끔 해도 되는데 어찌됐든 일로 오면 넘어가나?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결제하기 여기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무통장 입금하면은 이제 뭐 여기에 계좌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입금자명 여기도 넣고 보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거기에 링크 번호도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홈페이지 결제하기 매일매일 야간 라이브 방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료로. 그래서 수익mel계 2+2+2라고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수정을 해야지. 2+1+3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무통장 입금. 됐죠? 결론은 오후장에는 더 못 떨어진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길 기대해보고 이제는 이제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잡아서 대체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